친구들은 몇 있었지만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. 이 커다란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.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. 다들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전화를 해서 털어놓을 수도 없고, 이런 다양한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제가 네덜란드 생활이 벌써 11년 차죠. 10년을 이제 꽉 채웠어요.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가 집처럼 느껴지지 않죠. 그래서 Where's your home?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서울, South Korea였어요.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암스테르담, 네덜란드라고 대답하기 시작한 시점이 한 2년, 3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거든요. 물론 이제 그 후에도 나는 여기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한국과 네덜란드 그 중간 어느 사이쯤에 낑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. 하지만 한 2, 3년 차 정도부터는 이제 여기가 집이라고 느끼게 됐다는 거.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네덜란드가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외로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저는 20대에는 이제 외로움을 꽤 잘 느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. 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죠. 이제 좀 더 어렸을 때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이 조금 맷집이 좀 세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외로움을 조금 덜 느끼게 되고,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네덜란드 처음 오고 나서 초창기에 제가 느꼈었던 그 극심한 외로움은 굉장히 근본적인 거였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혼자서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이야. 걸어서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으슥한 골목길에서 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한테 총을 쏴. 아니면 갑자기 막 칼빵을 해. 그래서 내가 죽어.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걸 누가 알아줄까?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. 그 말인즉 나의 시체는 이 길에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날이 밝으면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 아닌가,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하죠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어. 그리고 이 아이폰 셋업할 때 아시죠? 뭐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이머전시 컨택이 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. 그런데 거기에 넣을 연락처가 없는 거야. 만약에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번호를 넣으면 돼. 아니면 여기에 뭐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면 베스트 프렌드 연락처를 넣으면 돼. 그런데 이제 저는 해외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, 특히 제가 싱글일 때는 친구들은 몇 있었지만은 뭔가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. 뭐 나가서 같이 파티를 하거나 점심 식사, 저녁 식사 같이 하거나 뭐 주말에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많아. 그런데 내가 정작 위험에 처했을 때, 응급한 상황일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막역한 친구는 없었던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이 커다란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 당시 제가 자주 했었던 비유가 뭐냐면, 나는 약간 바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떠있는 그런 부표 같다. 세상과 연결점이 전혀 없는 것 같다. 뭐 이런 거였어요. 외로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제가 이 세상에 외로움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찾아봤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제 존재적인 외로움이요. 누구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감각이죠.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외로움이 있어요. 뭔가 소속감이 부족할 때, 내 친구 관계가 부족하다거나 가족 관계가 좀 부족하다거나, 아니면 내가 직장이든 학교든 이런 소속된 공동체가 없는 경우. 세 번째는 감정적 외로움입니다. 주변에 사람은 되게 바글바글거려. 그런데 마음을 나눌 진짜 찐 친구, 이런 한 사람이 없는 거야. 그럴 때 느껴지는 허전함. 네 번째로는 이제 상황적, 발달적 외로움인데요. 제가 네덜란드 오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하는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상황이 이제 바뀌면서 나 스스로가 나이가 먹고 발달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, 학교나 직장 때문에 이제 상경에서 자취를 하시거나 해외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해외로 옮기신 분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죠. 이런 다양한 외로움을 어떻게 태클을 할 것이냐,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존재적인 외로움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해결책 생각해봤다고 해놓고 첫 번째부터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, 존재적 외로움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는 불가능에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기대 자체를 버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. 이 세상에
나랑 똑같은 사람 없으니까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. 대신 이 세상이 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,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, 저의 경우는 이제 지금은 닫았지만 네이버 블로그 글을 좀 오랫동안 썼었어요. 긴 글이든 이제 짧은 글이든 써 내려가면서 뭔가 세상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일기 쓰기랑 비슷할 수 있는데, 일기 쓰기는 나 혼자서 쓰고 나 혼자 간직하고 끝이잖아요. 그런데 블로그라는 거는 내 생각, 내 감정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그거를 퍼블리싱하는 과정이잖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, 거기에서 얻는 위로가 정말 큽니다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. 저처럼 이제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, 아니면 음악이라던가 미술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채널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시다 보면 그 존재적인 외로움이 아예 사라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두 번째로, 사회적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돼 있는 공동체를 좀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좀 내향형 인간이라서 그런지 제가 소속돼 있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하지만 이런 저한테도 이런 소속감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.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직장 내 액티비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던가, 학생이시라면 이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, 뭐 동아리라던가 과 모임이라던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, 친구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 조금 더 이니시에이티브를 갖고 뭘 하자는 제안을 잘 한다던가, 동호회도 좋고 북클럽 요즘에 많이들 하시죠. 그런 것도 좋고, 굳이 오프라인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모임도 너무너무 괜찮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달리기 클럽, 너무 좋죠. 운동이랑 같이 묶어서 하는 거. 이 사회적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일수록 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모든 모임들이 항상 다 잘 될 수는 없거든요. 뭔가 잘 될 때가 있고 사그러져서 갑자기 연결이 다 끊길 때가 있고 그래요.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플랜 B를 조금 마련을 해 두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상황적, 발달적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컴포트존을 벗어나지 마세요. 농담이고,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. 내가 이제 새로운 것을 위해서, 더 자라나기 위해서 상황을 바꾼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, 익숙했던 것들을 빼앗겼다라는 데 집중을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클린 슬레이트에서 새로이 시작을 하는 거다.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루틴을 찾는다던가,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공간을 꾸며본다던가, 내가 살던 곳을 떠나와서 완전히 새롭게 나 혼자서 시작해야 되는 이 상황을 어렵다고 느끼지 말고, 뭔가 이거는 기회다. 나의 자유를 정말 최대로 맛볼 수 있는,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나 스스로만 책임지면 되는 거야. 내가 하는 액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을 요하지 않아. 너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? 너 여기는 왜 가? 저기는 왜 가? 뭐 이런 질문들이 나랑 굉장히 막역한 사람, 그러니까 가족이나 연인이 있을 때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.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럼 프리덤에 집중을 하면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어요. 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사는 삶도 그렇지만 혼자서 사는 삶도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.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장점을 볼 것이냐 단점을 볼 것이냐는 정말 철저하게 나의 선택이거든요.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 행복도도 결정이 돼. 그러면 장점을 보는 선택을 하는 게 더 현명한 결정이지 않을까.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하잖아요. 저도 그 말에 참 공감을 하고,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래요. 되게 간단한 예를 들자면, 뭔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. 이런 걸 언제든지 연락해서 얘기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당장 이제 전화를 하겠죠.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고, 그러면 이제 공감과 지지를 받겠죠. 그러니까 금방 이 안 좋은 일을 get over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unavailable, 다들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털어놓을 수도 없고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 혼자 안에 컨테인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그게 화덕에 도자기 굽듯이 이 가슴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단단해져요. 왜냐하면 내가 당장 이거를 막 쏟아낼 대상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나 혼자서 내 스스로 안에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면서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던가 다시 한번 있었던 일을 찬찬히 되짚어보는 능력,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.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, 내가 당장 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쏟아냈다면 친구가
갖고 있을 만한 관점, 친구가 해줬을 만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 스스로 해내는 거잖아요. 이제 1인 다역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배워가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의식적으로 가끔씩, 항상 되진 않아요. 가끔씩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 때 그걸 바로 말하지 않는, 나 혼자서 컨테인하고 있다가 이제 하루가 다 끝난 뒤에, 아니면 심지어 그날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,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얘기를 꺼내거나,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아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. 그렇게 됐을 때 나 스스로 성장하고 많이 단단해졌다는 인상을 받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하고, 아유 너도 이제 좀 컸구나, 철 좀 들었구나,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것 치고 조금 큰 건물이에요. 굉장히 많은 이웃들이 이 건물에 살고 있는데, 우연히 이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이랑 친구가 되게 됐어요. 맨 처음에는 그냥 조금 더 친한 이웃 요 정도였는데, 지금은 이제 요가도 같이 하고 필라테스도 같이 하고 커피 데이트도 하고 많이 친한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. 두어 달 전쯤에 조금 외로움이 갑자기 사무칠 때가 있었거든요.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날따라 이제 또 제 파트너도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어. 애기 재워놓고 혼자서 와인 한잔 하면서 앉아있는데 외롭다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한테 이제 생각이 미친 거예요. 그 친구랑 뭐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. 그런데 내 바로 윗집에 나랑 한 10m, 20m 거리에 내 친구가 있구나. 그렇잖아요. 제 바로 위층이니까. 그 생각에 미치니까 갑자기 일순간 하나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. 너무 신기하죠? 그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제 위층, 자기 본인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. 내가 그 친구 생각을 못했을 때는 너무 사무치게 외로웠어. 이 세상에 역시 나 혼잔가, 인생 혼잔가 이러면서.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거기 있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외로움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. 모든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이구나, 나의 생각이구나.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나는 평생 외로울 일이 없겠구나, 어딜 가든지. 이거는 사실 이제 스피리추얼리티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과 분리된 내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 안에 존재하는 나라는 그런 감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. 작게는 우리 인간에서부터 이제 크게는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, 우주 전체까지 같은 에너지, 같은 생명력의 일부다. 겉으로는 이제 각자의 몸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뭐 이렇지만 그 안에는 이제 본질적으로 같은 의식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collective consciousness라고 하기도 하는데,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 스스로는 절대 고립된 존재가 아닌 거야. 남들과 항상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.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 근본적인 외로움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.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혼자라는 감정은,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제한된 재화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게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,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던 그 힘들었던 외로움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.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거의 일시적인 것처럼 외로움도 결국 마찬가지예요. 집이 없을 때는 집을 엄청 사고 싶다가 집 사고 나면 이제 모기지 갚아야 되잖아요. 빚 갚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부담으로 막 다가오는 거야.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. 그게 외로움이 됐든 모기지가 됐든, 근데 내가 끙끙 앓는 이 문제는 어제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리워하는 뭔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외로움 같은 이런 감정들은 절대 dismissing 하는 게 아니고,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나의 전부인 것 같을 수 있으나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이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가 돼요. 결국은 괜찮아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죠. 영원한 게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사실일 수 있겠지만,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돼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우리 강아지 어디 갔어? 토끼, come here, come. 바늘하면 안 돼요?